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야당 출입하고 있는 양승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 기자 심수고 헌해졌습니다. 네, 얼굴도 허해지고 뭔가 좋은 관리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요즘에 약간 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같이 좀 해주세요. 저는 못 먹어갖고 벙 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 네. 자, 현안 얘기 보면, 자, 네. 대장동 수사, 지금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공개되면서 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겁나서 얘기는 못했지만, 그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 때마다 돈을 갖다 줬다. 전에 김영애 8억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2014년에 4 플러스 2억, 6억을 줬다. 그리고 2018년에 김만배가 줬다.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예.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쪽? 이재명 대표 측이 상당히 당연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네. 겉보기에는 당황 안 한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요. 네. 검찰 수사는 소설이고 네. 지금 나오는 모든 수사는 검찰과 유동규 그리고 남욱 이런 분들이 짜맞춘 거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설을 같이 써서 대하 소설을 썼다 이런 말인가요? 소설이라고 하기엔 요즘에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긴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거의 대하 소설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단순 소설 한마디로 될까요? 그 소설을 네. 썼는데 그럼 자기 측근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이 됐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게 문제죠. 소설이라고 하기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디테일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그 법정 진술을 통해서 한 네. 말도 있고 예.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다 지금 오늘은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네. 공소장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더 경악스러워요. 지금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유동규가 구속될 때 그때 당시에 휴대전화로 회유를 하고 뭔가 은폐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한테 네 개인 비리로 몰아갈 테니까 그걸로 그냥 짜맞추기 하자 얘기했고 김용은 아예 너 그냥 태백산맥에 숨어라. 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심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그 던지고 휴대폰 던졌죠, 또. 예. 밑에서 누가 또 바로 주워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조직적인 범죄 아니에요, 이건? 조폭들이 나는 짓 아니에요, 이거? 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약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약간 조폭 전과가 있는 분이 당직자가 됐다는 글쎄,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뉴스 예. 있었죠. 그러니까 남의 영어권 뺏어오려고 조폭들하고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사람이 민주당 국장이 됐어요. 네.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무슨 조폭 영화 보는 거 같아요, 지금. 상당히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말은 많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산속에 숨어라. 이거 뭡니까, 이거 정말. 조폭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게. 걸리면은 어디 숨어서 밀항하든가 아니면 어디 짱 박혀서 나오지 않게 하고. 그러다가 일부는 또 갑자기 세상을 뜨고. 예. 그죠? 네. 이재명 대표 주변 4명이나 갑자기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는 갑자기 죽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발생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도 무서워서 그동안 제대로 얘기 예. 못했다고 그죠? 말한 게 겁나서 얘기 아니겠습니까? 못했다고 했죠. 네. 대통령 될 줄 알았다. 예. 그런 얘기도 했고. 예. 야, 근데 여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소설이었다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구책 진술이 나오는데? 문제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관계 여부를 이제 확실히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두 측근을 구속을 하고 기소를 이제 김용 부원장 기소가 됐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 그 본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보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오갔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특혜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규명해내는 과정을 아마 검찰이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는 처음에는 내가 자 설계했다. 나의 뭐 당군 일의 네. 최대 치적이다 하다가 비리가 나오니까 아니다. 나는 직접 보고받은 게 아니라 그냥 큰 틀에 지시만 했다. 그러더니 지금 나온 거 보면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들이 곳곳에 나와요. 지금 대면 보고했다. 아니 그런데도 아직도 소설인가요? 뭐 여전히 소설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고는 그래도 일부는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김용과 정진상 두 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은 잘 못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는 네. 그분들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이재명 대표는 난 그들을 믿는다. 아.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많은 돈들은 가다가 어디서 중간에 사라져 버린 건가요? 그분들이 안 받고? 그러게요. 어디 뭐 땅이라도 가 글쎄요. 있는지 뭐 알 수 없는 돈들은 것이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받지 않았다고 쉴드를 치는데 돈은 계속 넘어간 걸로 지금 나와요. 근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유동규가 다 먹은 건가요? 뭐 유동규 씨는 안 먹었다고 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에서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보고 있으면 아니,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대장동 때 뭐 잘못해서 특혜를 줬을 수도 있죠. 뭐 정책적 실수로. 근데 2014년부터 선거 때 2014년, 18년, 2021년 계속 돈을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선거 때 정치자금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위례든 뭐 대장동이든 그때마다 사업적 편의를 주고 특혜를 주고 그러고 나서 지분을 받고 이거는 한 몸 아니에요? 한 몸?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검찰이 쓴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넘어선 경제 공동체라는 그렇죠. 의견이 나오는 거고. 정치 공동체 정진상, 김용, 네. 이재명 대표를 말한 거고 대장동 일당까지 합쳐버리면 정치 경제 공동체죠. 아예 그냥. 예, 맞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검찰이 언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지가 또 궁금한데 언제쯤 소환을 하게 될지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소환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안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멀어 보이는데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날짜가 지난 19일인데 네. 구속 기간이 최대한 20일 정도 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소환 명령에 응할지 네. 그것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보면 민주당 의총이 열리는데 네. 거기서 뭐 원래 의제는 국정조사인데 이재명 방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에 그 대해서 뭐 쉴드 쳐주는 방어막 쳐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 다 소설이고 뭐 그다음에 이건 전원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그러면서 계속 아마 거의 이재명 방탄 의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은 이게 계속 방탄만 쳐주는 겁니까? 실제로 이번 의총이 그렇게 될 것이라 짐작하는 이유는 지난 의총도 그렇고 지지난 의총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 박찬대 아니면 김의겸 이런 분들이 네. 나와서 정말 장황한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장황한 설명.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어야 되냐 그렇죠. 예. 이런 말을 했던 거고요. 네. 이재명 방탄 학습장이 됐죠. 네, 의총이. 그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친문이나 네. 비명 이쪽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는데 약간 왜 우리가 김용이나 정진상을 왜 우리가 방어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 친문이나 비명들한테서 정말 본격적인 반발 이런 건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당직 부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박용진 의원이 나서서 네. 그 당의 당원 80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은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그건 이제 사무총장이 판단해야 될 일인데 왜 판단조차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공개 반발에 나섰고 네. 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측근이 둘이나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공개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예. 세력화, 그러니까 좀 집단화하는 움직임은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집단화된다고 보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아직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많은 수사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김용 그리고 정진상 두 분을 당 차원에서 방어하고 나서면서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배지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날라온 사람들을 네. 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방탄 쳐주고 스크럼 짜야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그리고 그 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폭력 정과에 있는 그 측근 국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 임명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그분은 예전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나 이런 분과 같이 뉴질랜드 출장도 갔던 기록이 사진에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출장을 같이 갔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도 보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같은 출장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만큼 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런 분이 뭐 별다른 보직이 없는 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노동 관련 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쪽에 전문성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서의 국장급이라는 직은 상당히 높고 혜택이 많은 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거고 언론에도 제보가 된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혹시나 이 지금 선거법 위반해서 김문긴 몰랐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을 옆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워낙 이제 많은 측근들이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고 네. 이게 다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에 두는 게 당대표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지. 자기 옆에 둬야지 안심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반발이 집단화는 안 되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쪽,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뭔가 시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치명타가 날아갔을 때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친문과 친낙 쪽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부터 정치권에 돌았던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계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이낙연 대표를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네네. 기사가 일부 됐고요. 네. 이게 뭔가 이제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한 2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한 7명 정도 참여를 해서 뭐 단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을 좀 했는지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 7명, 이제 민주당 6명,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과 다름없는 이제 민영배 의원 네. 이렇게 7명인데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 주장인데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라.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의아한 게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처음에 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나 싶더니 약간 이제 아무래도 집회라는 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좀 동화가 됐는지 갑자기 뭐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윤석열은 퇴진하라 뭐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냥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예, 윤석열 차 폐기하라. 예 맞습니다. 윤석열. 참, 근데 사실 뭐 국정조사 안 받는다고 대통령 퇴진하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다 퇴진해야 되게요. 네. 그리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에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좀 더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제일 빨리 알고 제일 빨리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대통령인데 무슨 그게 하야할 일입니까 그게? 더욱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퇴진 사유가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참석한 집회가 뭐 벌써 15차례 됐는데 예. 주말마다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집회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태원 참사랑은 관련이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막무가내로 퇴진이었죠. 네. 그냥.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퇴진을 외친다는 게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예.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결국엔 이재명 대표 감싸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게 네.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전체 지도부의 네.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그럼 뭐 지도부는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예. 있는데, 근데 보고 있으면 그 촛불 집회,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조직이 대거 버스를 동원해서 거기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조직에 보면 국회의원들 다 있고 이재명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 다 있고 결국 민주당이 이거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혐의를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도부는 부정하고 있으나 약간 네.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예 선을 그어서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런 되는데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예. 이제 개별 당원들의 자유다 네. 이 정도 수준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욱더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이제 헌법학계 학자고 네. 그래서 뭐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뭐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당장에 이제 그 참여정부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홍보수석이죠 조기숙 이화여대 네. 교수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조 교수가 미국의 헌법을 들여다봤더니 뭐 예를 들어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부패 범죄라든지 네. 아니면 반역 뭐 이런 게 탄핵 사유지 네. 대체 그런 무능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좀 아니, 너무 무능은 애매모호하다. 누구나 무능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그 정책 그거밖에 못해 무능해. 그럼 탄핵하나요? 그렇죠.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그래서 네. 좀 그럼 뭐 국회 다수당이 정하고 있으면 무조건 탄핵시키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도 명확해요. 헌법도 탄핵 사유가 딱 그냥 불법이에요.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네. 대통령이 그때 탄핵하는 거지. 이게 참나? 그래서 그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누가 판단하냐? 헌법재판소라는 법원이 판단하잖아요.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건 다 위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데 그냥 정책적으로 보기 싫다, 무능하다 그래서 판단하면 그냥 국회에서 하고 말죠.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정조사 갖고 이 빌미를 잡고 있는데 네. 이 국정조사 요구서 야당이 낸 걸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참사 원인이 뭐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용산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용산 이전 이거랑 뭔 관계인지 모르죠. 용산 이전 탓을 하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마약 수사랑 이 참사 공개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딱 집어넣었어요.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윤석열, 한동훈 겨냥한 정쟁화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들도 사적으로 한 얘기는 그것이 주는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 한동훈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용산 이전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게 용산 경호인력이라는데 경호인력은 용산서에 그 대처하는 거기랑 상관없어요. 경호인력은 따로 있는 거고 그때 경호 문제라는 건 아마 용산에 그때 그 진보 좌파 진영 사람들 네. 대거 몰려서 그 앞에서 시위했잖아요. 가두행진하고 그건 용산 경찰서에서 막았죠. 근데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그 진보 좌파 진영이 시위한 사람들이 원인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막은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마약 수사는 그럼 마약 수사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마약 수사하는 경찰 인력은 시위 차단하고 뭐 집회 통제하고 이런 건 거리가 먼 사법 경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고 그거를 조사하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막 무리수도 여러 개 나왔는데 네. 네. 민주당 의원 중에 모 의원은 그 문재인 정권 동안 마약이 5배 늘었는데 그러니까요. 별로 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별로 안 늘었어요? 네, 그 정도면 별로 안 늘었다. 그래서 좀 약간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사회자의 지적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약간 좀 이런 게
아주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닌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이번 참사가 안 났는데 이 할로윈 데이에서 마약이 막 급속도로 퍼져갖고 그때 뭐 정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나고 혹은 마약하다가 죽은 사람이 나오고 그랬으면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민주당은? 왜 마약 수사 안 하고 뭐 했느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당연히 그랬겠죠. 당국은 뭐 하고 있었냐 한동훈 책임져라.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건 그 마약 수사는 마약 수사고 집회 통제는 또 통제고 그런 거죠. 아 참나. 예.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 하여튼 민주당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데 네. 또 김건희 여사 갖고도 계속 트집 잡게요. 이게 정말 좀 도를 지나치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계속 또 무슨 조명 갖고 또 아니 근거도 없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이 할 수 없이 이 장경태 의원에서 고소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정말 김건희 여사 없으면 뭐 먹고 살라 그래요. 그분들은. 네, 그건 사실 좀 오래됐죠. 대선 네. 때도 김건희 여사 없었으면은 논평이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한 열에 다섯 절반 정도는 항상 김건희 여사 관련 네. 논평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페미 정당이 아니라 여성 스토커 정당 아니에요? 아니 저런 분들이 무슨 페미예요? 페미는. 그것도 좀 약간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인권을 상당히 유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른바 얼평이라고 해서 사진만 찍고 나오면 얼굴을 품평하거나 예. 아, 네. 뭐 예를 들면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팔짱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네. 자기들이 팔짱 낄 땐 가만히 그건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 또. 네, 이것은 되게 불순한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좀 네.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 좀 화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게 글쎄요. 아닌가 그런 이런 것도 생각도 있어 좀 보여요. 들어요. 충분히 그렇게도 자기 말씀하실 수 인기 있어요. 끌기로.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냥 미안하다 이럴 수 있는데 예. 이게 화제가 돼서 그런 건지 계속 아니면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확신을 가져서 그런 건지 자기가 뭐 필요하면 직접 가가지고 그 주소지까지 한번 찾아가 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장경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정 활동으로는 한 번도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무슨 포르노니 뭐 김건희 조명이니 이러면서 장경태라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네. 친구였는지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각인을 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아마 개딸들이 환호하겠죠? 엄청 화나고 그렇죠. 있죠. 그럼 다음번에 공천 받겠죠?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받을 타격은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의 정치의 격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도대체?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부인한테 포르노 물론 취지는 다르다고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노린 거는 그냥 포르노예요 포르노. 네. 앞에 있는 빈곤이 아니라. 그렇죠. 그 용어의 학문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네. 박지원 전 원장이 그 얘기를 지적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따지려면 학문을 하지. 노린 것은 뒤에 포르노라는 용어지. 그렇죠. 왜 엉뚱하게 엄밀하게 나가려 하느냐. 예. 자기도 옛날에 빈곤 갖고 많이 팔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럼 포르노 찍은 건가요? 참. 아니, 저도 뭐 장경태 의원 잘 알고 옛날에 좀 그 아끼는 후배이기도 했는데 예. 왜 이렇게 사람이 점점 정말 좀 이 포퓰리스트가 돼가는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정치 저렇게 하면 물론 재선할 거예요. 그렇지만 큰 정치인 되긴 힘듭니다. 네. 예. 아니, 본인이 얘기했던 옛날에 저 좋은 정치, 큰 정치 하겠다 그랬고 이게 뭐 하는 정치입니까 이게? 그 좀 말씀을 안타까워서 좀- 하는 얘기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예. 그 말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 또 논란이 있는데 네. 그 뭐 도어 스태핑 때 MBC 기자가 참 스레빠 끌고 나와가지고 좀 소리 지르듯이 질문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죠. 물론 네. 그 태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또 가림막이 생기고 이것도 또한 이건 또 이 좋은 취지로 시작한 도어 스태핑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 이런 네. 또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사실 도어 스태핑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신경 썼던 그렇죠. 일종의 정책이라면 정책이니까 이랬던 네. 것인데 그리고 가장 또 대표 상품이기도 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네. 뭐 물론 쌓인 게 많긴 많았습니다만 그렇죠. MBC와 네. 관련해서 관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다는 건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같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MBC 기자의 그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기자들이 좀 많이 이제 무례한 경향이 있어서 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 반말도 하고 이제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회적 통념상 어떤 한도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는 약간 좀 복장이 아쉽지 않았나. 그렇죠.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은
슬리퍼가 아닌 구두를 뭐 그냥 신고 갔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네. 불쾌감을 느꼈을까? 네. 아니면 이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반박은 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뭐 소리 지르고 이제 뭐 그 뒤통수에다 예. 대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좀 네. 예의는 아니긴 해요. 예. 그 정식으로 질문을 네.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냥 항의하듯이 뒤통수에 던지니까 좀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고 사실 저희 이 책상에 앉았을 때는 슬리퍼 신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이 갑갑하니까. 예. 근데 취재하러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는 웬만해서 슬리퍼를 끌고 가지 않아요. 저희도 딱 이 양복 딱 윗도리까지 입고 딱 가서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정식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식 기자회견하고 비슷한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 대표 상품 도어 스태핑을 이렇게 중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정제해서 다시 시작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 가림막은 저는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보안이 좀 안 지켜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쉽긴 한데 또 가려버리니까 야 이게 또 불통의 상징처럼 비칠까 이런 또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던 상품을 네. 오히려 또 너무 마이너스로 만들어보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게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얘기를 또 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오늘이 YS 그러니까 김명삼 전 대통령의 추도식입니다. 근데 여기 매년 이 민주당도 참여했어요. 왜냐면 YS는 국민의힘의 이 지도자만도 아니고 사실 민주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DJ YS는 그냥 우리가 볼 때 80년대 민주화를 상징하는 한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추도식에 올해 아무도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도 또한 뭔가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양극화 정치의 한 상징이 아닌가 싶은데 며칠 전에 왜 국회에서 여야 친선 축구대회 했죠? 예. 여야원들이. 근데 야당 의원 한 명이 그거 뭐 축구하는 사진 올렸다고 개딸들이 아주 나서 난리를 치고 해갖고 또 사진 내리고 사과까지 했다는데 아니 의원들끼리 친선 축구대회 하는 게 왜 사과할 일입니까 그게. 서로 친선하고 교류가 잘 되고 협치를 해야지. 그리고 YS, DJ 아니 추도식 가는 거 좋잖아요. 여야 모두가. 근데 그거 갖다고 또 욕먹나요? 아니 이게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순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너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팬덤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글쎄요. 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개딸들의 공격에 사과하고 사진 그래요. 올렸던 사진과 글을 내리고 네. 이게 뭐 물론 개딸들도 문제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내린 의원들조차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개딸들이 그게 무섭다 그러긴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도 아니 그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친선 축구대회 해야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요즘 여야 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네. 그리고 친명 의원들도 그 두 쪽도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3분, 4분 오열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편을 가려고. 오히려 그걸 정치 지도자에 나서서 뭐 부추기니까 이것도 더 심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네. 뭐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뭐 4분 오열되고 또 비리는 계속 터져나오고 참 우리나라 정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정치가 조금 더 빨리 맑아지고 또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조선일보가 지금 이 조선일보 확장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 보면은 거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또 자녀들한테도 읽혀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펀치 보고 이 유튜브 보고 또 신문까지 같이 많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